대체 누구지? 지은호에게 남자가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생일을 축하해주고 전화로 만남을 약속하는 그 남자. 질투에 미쳐가던 이지혁은 결국 지은호를 미행했고 편의점 앞에서 그 남자와 마주쳤다. 그 순간 이지혁은 믿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이지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다. 케이크를 두고 환하게 웃으며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주던 지은호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던 남자의 뒷모습. 이지혁은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일찍 카페로 향했다. 지은호는 이미 카페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실장님. 이지혁의 목소리에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다. 아, 대표님. 일찍 오셨네요. 네.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실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세요? 이지혁은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관자놀이를 타고 미세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게 며칠 전에. 이지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지은호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실장님, 남자친구 있으세요? 순간 카페 안에 정적이 흘렀다. 지은호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지은호는 잠시 이지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사생활이에요, 대표님. 네, 제 사생활은 업무와 상관없잖아요. 그런 건 대답 안 해도 되죠? 지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 있었다. 이지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대답을 회피한다는 건 정말 남자가 있다는 거잖아. 이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숨이 막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알겠습니다. 이지혁은 겨우 그 말만 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의 뒷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저녁 이지혁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 가지 못하고 지은호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사생활이라고 했어. 대답하지 않았어. 그럼 정말 남자가 있는 거잖아. 이지혁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순간 며칠 전 목격했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그 남자, 대체 누구지? 어떤 관계길래 생일까지 챙겨주는 거야? 이지혁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였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야? 이지혁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분노도, 질투도, 절망도, 배신감도 아닌. 그냥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니지. 배신감이라니. 지은호는 내 여자친구도 아닌데 내가 무슨 권리로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은 계속해서 아파왔다. 이지혁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성재한테 뭐라고 말하지? 지은호 남자친구 있는 것 같다고. 그럼 성재는 뭐라고 할까? 이지혁은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때 카페 쪽에서 지은호가 퇴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저 먼저 들어갈게요. 지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지혁은 재빨리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커튼 사이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밖을 바라봤다. 지은호가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지혁의 눈이 커졌다. 지은호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네, 지금 퇴근했어요. 오늘도 편의점 앞에서 만날까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네,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은호는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버스 정류장 방향이 아닌 반대편 골목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지혁의 심장이 요동쳤다. 지금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야? 이지혁은 아무 생각 없이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지혁은 멀찍이 떨어진 채로 지은호를 따라갔다. 지은호는 골목길을 지나 큰 도로변에 있는 편의점 쪽으로 향했다. 이지혁은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긴 채로 지켜봤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편의점 앞에서 한 남자가 지은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지혁은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저 남자 누구지? 체격이 왠지 익숙한데. 남자는 중년의 체격이었다. 깔끔한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다. 지은호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자 남자는 편의점 비닐봉지를 건넸다. 실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드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지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빠. 이지혁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남자를 다시 바라봤다. 분명했다. 저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 이상철이었다. 아저씨, 제가 뭐 사드릴 걸 그랬어요. 지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실장님. 전에 실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이상철도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지혁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빠가 지은호를 왜, 어떻게, 언제부터? 이지혁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아빠가 그 남자였어? 지은호가 생일 축하해줬던 그 남자가 우리 아버지였다고? 이지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질투가 아니었다. 혼란이었다. 왜 둘이 만나는 거지? 아버지는 지은호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지은호는 아버지를 어떻게 알게 된 거고? 이지혁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저씨, 요즘 공부는 잘 되세요? 지은호가 물었다. 네, 덕분에요. 실장님 덕분에 힘이 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상철이 대답했다. 다행이에요. 아저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시다니. 지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이지혁은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가 공부한다는 걸 지은호가 알고 있어. 그럼 둘이 얼마나 자주 만났던 거야? 이지혁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이지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와 지은호가 대체 어떤 관계지? 이지혁은 온갖 가능성을 떠올렸다. 하지만 어떤 것도 명확한 답이 되지 못했다. 지은호가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렀어. 그리고 존댓말을 썼어. 그럼 둘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생일까지 챙겨줬잖아. 그럼 어느 정도는 친한 거 아니야? 이지혁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일찍 카페로 향했다. 지은호는 이미 출근해 있었다. 실장님. 이지혁의 목소리에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다. 네, 대표님.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제 우연히, 정말 우연히 봤는데 지은호의 눈이 약간 커졌다.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 봤어요.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지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 그거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요? 네. 현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분이에요. 좋은 분이시죠? 지은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이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순간 지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대표님의 아버지시라고요? 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지혁을 바라봤다. 그럼 그 아저씨가 대표님 아버님이셨어요? 네. 제 아버지 맞아요. 이지혁의 대답에 지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저도 어제 보고서야 알았어요. 이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저씨, 아니, 대표님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지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현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성실하시고 따뜻하신 분이라고 느꼈어요. 지은호의 눈빛은 진지했다. 편의점에서도 몇 번 뵀는데 항상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은호가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실장님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지혁이 물었다. 현장에서요. 대표님 아버님이 일당직으로 오셨었어요. 일당직이요? 이지혁의 눈이 커졌다. 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편의점에서도 몇 번 뵙게 됐고요. 지은호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아버님이 전기 자격증 공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일당직을 하셨다고 공부만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버지가 일당직을 하셨다고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 몰랐어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전혀 몰랐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가 몰래 돈도 벌면서 공부도 하고 계셨구나. 이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어. 아버지가 그냥 집에서 공부만 하고 계신 줄만 알았는데 이지혁은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몰랐는지 깨달았다. 대표님 아버님은 정말 자식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한 번은 제 얘기를 하다가 아버님이 큰아들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랬어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 네. 아버님 목소리에서 정말 아드님을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은호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서 저도 대표님이 더 좋아 보였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대표님 아버님처럼 따뜻한 분이 키운 아드님이면 대표님도 분명 좋은 분일 거라고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봤다. 지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이지혁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지혁아, 왔니? 밥 먹자. 김다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엄마. 이지혁은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아버지 이상철을 바라봤다. 이상철은 이지혁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여전히 서먹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지혁은 이제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셨는지.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상철이 고개를 들었다. 왜? 오늘 아버지 아는 분을 만났어요. 이상철의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누구 말이냐? 지은호 실장님이요. 우리 회사 실장님. 순간 이상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분을 어떻게? 제 회사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만나신 그분이. 이지혁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상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랬구나. 네. 그분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것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신다는 것도. 이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고 계셨다는 걸. 이상철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아버지. 이지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다. 제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김다정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상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지혁아, 나도 미안했다. 이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가장으로서 제대로 못해줘서,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아버지,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려고 해. 늦었지만. 이상철은 고개를 들어 이지혁을 바라봤다. 나도 열심히 살아볼게.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도 노력하고 계셨구나.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도 함께 열심히 할게요. 김다정은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드디어 두 사람이 화해했네. 식탁은 따뜻한 분위기로 물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카페로 출근했다. 지은호는 이미 와 있었다. 실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이지혁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지은호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이지혁을 바라봤다. 대표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네. 어제 아버지랑 대화 많이 했어요. 이지혁은 수줍게 웃었다. 다행이에요. 아버님도 좋아하셨겠어요. 지은호도 환하게 웃었다.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은호 덕분이야. 이지혁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실장님. 네. 정말 감사해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뭐가요? 그냥 여러 가지로요. 이지혁은 환하게 웃었다. 지은호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한편 고성이의 갤러리. 고성이는 갤러리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서류를 보는 척하며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아랫배를 쓸어내렸다. 임신이라니. 이럴 때가 아닌데. 고성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때 갤러리 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사모님, 오늘 지은호 씨 스케줄 보고 드립니다. 실장은 태블릿을 건넸다. 고성이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화면을 훑어봤다. 지은호의 하루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요즘 지은호 씨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고성이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컨디션도 좋지 않아 보이고요. 실장이 대답했다. 고성이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니. 안 돼. 지금은 건강해야 하는데. 고성이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사모님이 유독 지은호 씨한테만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실장은 의문을 품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고성이는 다시 한번 아랫배를 쓸어내렸다.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고성이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산부인과인가요? 네,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고성이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산부인과 예약 확인 문자가 떠 있었다. 고성이님, 내일 오전 산부인과 10시 예약 확인드립니다. 고성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랫배를 쓸어내렸다. 이제 내일이면 끝나. 고성이의 눈빛은 차갑고 결연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 왔어. 박진석의 목소리였다. 고성이는 재빨리 핸드폰을 소파 쿠션 아래에 숨겼다. 어서 와요.
저녁 먹어요? 고성이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박진석을 맞이했다. 응, 배고파.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힘들었어. 박진석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다. 바로 그 순간 고성이가 숨겨둔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다. 박진석의 시선이 소파 쿠션으로 향했다. 여보, 핸드폰 울려. 아, 그래요? 고성이는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 들려고 했지만 박진석이 먼저 손을 뻗었다. 내가 줄게. 박진석은 쿠션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문자 알림이 보였다. 산부인과에서 알려드립니다. 고성이님, 내일 수술 전 금식하시고. 박진석의 손이 멈췄다. 산부인과에서 수술? 박진석은 천천히 고성이를 바라봤다. 고성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보, 이게 무슨... 그건... 고성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진석은 핸드폰을 들고 문자 내용을 자세히 읽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 혹시? 박진석의 손이 떨렸다. 여보, 당신, 임신했어?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왜 수술이야? 당신 혹시 아이를... 박진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고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순간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성이를 바라봤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왜 혼자 이런 결정을 해? 말할 수 없었어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인데 어떻게 말도 안 하고. 박진석은 소리쳤다. 박진석은 혼란스러워했다.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박진석을 바라볼 뿐이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박진석은 고성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고성이는 손을 뿌리쳤다. 안 돼요. 이 아이는 낳을 수 없어요. 왜? 왜 안 돼? 이유를 말해줘. 박진석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고성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간이시, 내 목숨을 위해서는 이 아이를 포기해야 해. 고성이의 눈빛은 차갑고 결연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이 무슨 이유가 있든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야.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박진석은 고성이의 손을 꽉 잡았다. 고성이는 박진석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내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되는데. 고성이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고성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알았어요. 정말? 박진석의 얼굴이 환해졌다. 네. 병원. 취소할게요. 고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박진석은 고성이를 꽉 안았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품에 안긴 채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계획이 틀어졌어. 고성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다. 임신 상태에서는 간이식을 받을 수 없어. 그럼 출산 후에 받아야 하는데. 고성이는 아랫배를 쓸어내렸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고성이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다음날 아침, 고성이는 갤러리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병원 서류가 놓여 있었다. 임신 12주 확인. 고성이는 서류를 바라보며 아랫배를 쓸어내렸다. 출산까지 6개월. 그 이후에 간이식을 받을 수 있어. 고성이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6개월. 그동안 지은호의 건강을 완벽하게 관리해야 해. 절대 놓칠 수 없어. 고성이는 핸드폰을 들고 갤러리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은호 씨 일정 더 세밀하게 관리. 건강검진도 한 달에 한 번씩. 고성이는 문자를 보낸 후 창밖을 바라봤다. 내 목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고성이의 눈빛에는 집착과 광기가 서려 있었다. 과연 지은호는 자신이 고성이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이지혁과 지은호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이지혁과 이상철은 오해를 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